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윤달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달. 곧 내일 모레면 윤 4월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 윤달이 왜 생기는지, 윤달이 그뭐 언제 생기는지, 또 윤달에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달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음력초하루와 또 보름이 언제인지 물론 상식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가 이렇게 있고 또 만약에 지구가 이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달은 이렇게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주위를 돌 때 해, 지구, 달 한가 일직선에 놓을 때 요거를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문을 합삭이랍니다. 합삭이라 하는데, 요때 딱 일직선, 해, 달, 지구 일직선에 딱 있는 거를 합삭이라는데, 요거를 합삭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달이 이게 될 때 딱 정확하게 딱 그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몇 시 몇 분 딱 몇 초 딱 그 시간 딱 요런 시간이 정해 있잖아요. 그 날이 항상 음력초 하루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딱 맞춘 거를 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인생은 그렇잖아요. 뭐 시작이 언제일까라고 했었을 때 항상 지나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달이 여기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달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이를 초하루를 언제 잡아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 선조님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항상 요 일치되는 요때 요 시가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5월 21일이다 그러면 5월 21일 날 만약에 밤 11시다 그러면 요 11시에 딱 때 요날 음력을 하루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딱 일치되는 시점을 그 음력초 하루를 받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한문은 망이랍니다. 망에 딱 망이 요 시간에 딱 또 망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뭐 몇 시 몇 분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 날을 딱 망을 우리가 보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합삭될 때를 항상 음력초 하루를 받고, 망에 딱 오는 시간을 딱 보름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딱 일치되는 때를 뭐 금음이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냐고. 딱 금음이 되는 시기를 음력초 하루를 받고, 그 전에는 뭐 29일, 30일을 본 거죠. 그렇죠? 요때가 바로 음력초 하루 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윤달은 언제가 생기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에 있으면 한 바퀴 도는데 29점 며칠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왜 29.53이, 그럼 29일인데 29이면 왜 53이 더 있냐?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 해가 있으면 지구는 또 해가 또 따라 돌잖아요. 만약에 해가 안 돌아가면 뭐 29일, 3일 딱 정해 있는데, 해가 도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여기 있다. 요 정도면 다른 지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또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또 한 바퀴 좀 더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이 뭐 소수점 이하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9.53이니까 요가 또 지구는 어떻게 되죠? 365일.2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1년을 딱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면 약 11일 정도 차이 나는 거죠. 11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그러면 3년 정도 모이면 33일이잖아요. 그렇죠? 33일이니까 그러면 이 3년 정도에 1년이 11일이면 3년 정도 되면 33일이잖아요. 그렇죠? 33일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 달 더 생기시니까 요거를 다시 윤달 한 달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우리가 2월 28일 있고 또 날이 있다 그러면 2월 29일 그러면 29일이 있으면 그럼 29일이 있으면 뭐 4년마다 닥치니까 이 윤달이 있는데 항상 정해졌잖아요. 28일이면 29. 근데 윤달은 원래처럼 어떤 달은 4월에 들 수도 있고 어떤 달은 또 뭐 5월에 있을 거 8월에 들 수도 있고 뭐 지그재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3일 차이가 우리가 하루 1년이면 11일이니까 3년치 모으면 33일이니까 그럼 33일 빼고 또 3일이 모이면 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뒀냐 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치중법을 했네. 치중법에는 뭐냐면 중기를 치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소만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선인데 가만 보면 âm 3월, âm 12일, 요 위에를 24절기 중에 밑에 있는 거를 중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기를 하는데 이 중기가 âm 3월에도 중기 있잖아요. 그렇죠? âm 4월에도 중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 요 4월에 보면 중기가 망종 다음에 하지인데 바로 초하루니까 원래 여기가 4월 29일이거든요. 마지막에 윤 4월이 이제 그 전에는 중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기 있고 다시 여기가 중기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양력은 항상 한 달에 우리가 요 초기 절기와 요 중기가 항상 양력은 통상 뭐 5, 6일 뭐 20일 사이에 들어잖아요. 근데 음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날짜 그 차이 때문에 어떤 날은 어떻게 보면 음력 한 달 중에 중기가 없는 달이 있어요. 그 날을 음력을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합삭을 음력 좌루로 잡고 망을 보름을 15일로 잡다 보니 항상 합삭한 날은 음력 좌루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달이 또 보름달 15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쭉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달 보니까 중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날을 음력을 한 달을 딱 집어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른 말로 치중법이다. 즉 중기가 없는 그 날에 배치를 했다. 윤달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 4월 일반적으로 음력 4월 지나고 보니까 다음 한 달을 5월로 계산을 하다 보니 음력 5월로 하려 보니까 마침 그날 중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을 6월로 계산하지 않냐고 윤 4월로 했다.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음력 윤달은 3년이나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닥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와 같이 그러면 윤달에는 우리가 과연 과거의 선생님들은 과연 뭐를 했냐, 따지고 보면 1년이 원래 12달인데 윤달이 있다는 데는 역설달 13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은 공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열심히 활동하는데 공짜로 생기니까 귀신도 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은 각종 뭘 했냐? 묘이장 때 했고, 그 대신 또 쉬는 달이니까 귀신도 보살피지도 아니하니까 이사도 안 했고, 장가도 결혼식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시대에는 이와 같이 윤달에만 묘이장을 한다든지 묘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있고 이 부모가 있으면 이 자식이 크면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 해달라 뭐 달라 하면 부모가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선 네 알아서 생활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과거 시대 때 우리가 과거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고 그럴 때니까 이제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인간이 비록 위대하지만 나약하니까 항상 신한테 의존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신이 뭐 의지를 해서 진짜 신이 활동을 안 하는 그달을 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죠? 성장해왔으면 언제까지나 자꾸 신이 꼬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의 꼬봉자가 뭐잖아요? 신봉자야, 신봉자. 신이 꼬봉자, 신봉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애가 어느 정도 사람이 부모한테 많이 컸기 때문에 부모한테 의지를 하면 안 되고 또 의지하면 부모가 또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간은 이제 의지를 이제 인간은 신에 의지할까는 아니란 거죠. 그럼 인간이 해도 마음대로 된다. 그럼 언제 하느냐?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삿 날짜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신이 뭐 쉬는 날이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1, 2는 신이 동쪽에 있고 손이 날, 그 다음 3, 4는 남쪽에 있고, 또 5, 6은 서쪽에 있고, 7, 8은 손이 그 북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손이 이제 신이 있는데, 그건 9, 10은 없잖아요. 신이 쉬는 날에 해가지고 아무도 이사도를 한다는데, 아무리 9일 10일이라도 만약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사업을 하고 여자 집에 있다. 하는데, 쉬는 날 만약에 9일 때 이상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남자 이날 사업 때문에 도저히 계약서 쓴 날에 뭐 시간 빌 수 없다. 그럼 이날 이사하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윤달이다 90일이다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관계자가 합의를 봤어. 그날이 서로가 가장 편안한 날이라면 그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통상 일요일날 토요일 남자 쉬잖아요. 그러면 그날 또 집사람 또 관계도 여자도 보면 그날 특별히 일 없다. 그럼 그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 조건이 뭐냐면 어떤 일을 정할 때 관계자하고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관계자 간에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은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산출되고 더더욱 어떤 에너지가 쏜다거든요. 그 중에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합의가 되는데 서로가 편안한 날, 그날 태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시대는 이제 성장하고 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통상 음력 초하루는 바로 합삭되는 날, 보름은 망해되는 날, 그리고 윤달은 이와 같이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 중기가 없는 그 달을 윤달을 잡았다. 그다음 어떠한 일이든 이제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각자 가장 편안한 날, 서로 약속이 없는 날, 그날 뭐든지 날짜를 잡고 하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또 뭐 재미난 얘기를 하자 보면 옛날에 택일할 때,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 택일할 때 과거는 여자 보고 맞췄잖아요. 그렇죠? 여자 보고 택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시키면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부터 애를 낳기 위해서 딱 봤어. 그날 배란기는 날에 택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자손이 귀하니까 빨리 애를 낳아야 되니까 첫날부터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배란기를 맞추기 위해서 결혼 택일 날은 여자의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아니니까 두 당사자 간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날 합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할 날짜, 이사한 날짜 등등 따지지 마시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가장 편한 날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